패밀리가 온다. 가정사역자 도은미입니다. 어떤 여름날 밤에 바람 없이 이렇게 잠을 자야 하는 그런 날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바람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숨쉬게 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건지 모릅니다. 바람이 있으면 이게 마치 숨통이 터지는 것처럼 바람이 나를 여유분을 주죠. 공기가 이렇게 있어도 바람이 있어야 이것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렇구나, 이게 사역이구나, 이게 일이구나, 바람을 불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누군가가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새로운 바람. 어떻게 하면 내가 숨 쉴 수 있을까? 그냥 보통 살아가면서 숨 쉬고 살고 있죠. 그런데 매일 똑같은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게 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불고 새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너와 나의 사이에 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 하나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저희 가정의 문제와 저희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문제 1. 대화가 되지 않는다. 공공씨는 남편 얘기하는가 봐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하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랬더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다음에 생각해보고 얘기해줘요.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얘기했답니다. 여보, 생각해봤어요? 뭐? 아니, 그거 가정, 결혼, 생활 이런 거 말이에요. 아, 깜빡 잊어먹었네. 생각 안 해봤어. 예화 2. 뉴스를 보면서 저 사건 저거 어떻게 생각해? 생각 안 해봤는데. 예화 3. 광고를 보면서 저 광고 좀 화나지 않아요? 별 느낌 없는데. 느껴지세요? 지금 어떤 관계에서 살고 계시는지? 자,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그래도 사건의 1이라는 값을 주셔야 돼. 뭐라도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0.1이라고 하는 값이라도 줘서 지금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몰라, 별거 아닌데, 생각 없는데, 안 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 글쎄,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을까? 난 당신하고 사는 가정 이루고 싶지. 뭐 이렇게 그냥 답이라도 하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자체가 풀리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 자체가 또 다른 사연 플러스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예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대화하지 말고, 아니 그냥 말하지 말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말하지 않는 것도 뭐다? 그럼요, 말하지 않는 것 자체 나를 무시한다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이 그냥 귀찮다고 말 안 한 것도 상처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해야 하고, 말을 할 때는 잘 해야 하고, 적합하게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점수를 주면서 이야기하는가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제대로 된 점수를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했다. 이게 문제겠죠.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했다. 근거 1, 2, 3을 주셨어요. 근거 1. 저의 말을 무시하고 기억조차 못한다. 근거 2. 회사 일로 머릿속에 꽉 차서 집에 올 때도 별 기뻐하지 않고 가족을 봐도 무덤덤하고 배우자가 별 의미가 없다. 근거 3. 배우자에게 궁금한 것이 없다.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심지어 취미, 관심사조차 7년간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여보, 저거 지금 뉴스 저거 보면서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좀 기분 나쁘지 않아? 아니, 별 느낌 없는데. 아내가 하는 모든 것에 값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더 큰 문제는 제가 문제를 말하면 남편은 들어주고 대꾸해 주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별 느낌 없는데? 내가 대답했잖아. 뭐가 문제야? 네가 말할 때 내가 안 들었어? 들었지? 나 별 생각 없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걸 대꾸해 줬다는 이야기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고 믿고 살아. 원래 성경대로는 살기 어려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7년간 살면서 배우자를 파악하고
부부 사이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보자고 제안하는 것에 질렸습니다. 파악하고 노력하느니 그냥 문제를 덮고 안고 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얻어지는 유익은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냥 살면 일단 이혼녀라고 하는 따라다니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대화가 안 되고 사랑도 없고 천국 가정에 대한 소망도 접어야 하지만 저에게 바라는 것도 별 관심도 없어서 제가 거의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냥 솔로처럼 생각하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면 1. 하나님께 죄송하고 2.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고 3. 제 속에 좌절, 분노가 쌓여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것과 4. 사람들을 대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의욕이나 관심이 없어지고 비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비관적이 되고 생활해야 되는 뭐가 없다. 의미, 동기 이런 게 없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값을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죠. 문제를 자꾸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다고 사람이 문제를 파악하고 제시를 하는데 우린 문제 없는데 너 왜 쓸데없는데 이렇게 다 신경을 쓰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날려버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값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서 문제 없다라는 그 말로 커버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 7년이라고 하시니까 아직 서로 오래 깊이 살아본 것은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이 괜찮아 나 별 생각 없는데 라는 그 말 난 별 생각 없는데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아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할 텐데 조금 힘을 좀 주십시오. 아내에게 조금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래요.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런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아내도 거기에 대해서 난 별 문제 없는데 당신 나가서 일하고 있고 난 집에서 애들 잘 챙기고 있고 내가 집 살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는 대신 여보 당신 그렇게 생각했어? 난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럼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기본적으로 잘 될 수 있어야 가족, 부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 더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연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깽단 같아요. 깽단. 이게 사연이 좋은 게 아니라서 제가 깽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사연은 자기 증명, 그 다음에 자기 강화 이 두 단어가 줄줄이 쫓아다니는 언어예요. 이것을 하는데 에너지 빵빵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자기 증명하고 자기 강화하는 데 쓴다. 왜? 자기 정상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나는 정상이야. 그래서 자기 정상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 기준하고 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것이 실세인데 사연이 실세인데 사연을 실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는 허세가 움직인다. 왜 허세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건의 값을 제대로 매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사건과 값이 서로 다르다. 그 말이죠. 왜? 왜냐하면 사건에게 사연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사연의 값으로 계산한다.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세가 작동이 되면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원해요? 네, 보상. 왜 허세를 부리냐? 보상을 원해서 그런 거죠. 자기 값을 올려야 보상도 커질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보상해달라는 건데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보상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사건이 작동이 될 때마다 사건의 값을 제대로 매기지 못하면 이 허세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짜 이야기 가지게 된다. 우리 말씀드렸죠? 자기 이야기, 사연, 가짜 이야기입니다. 가짜 이야기가 점점 더 부흥해. 왕성해지죠. 뿐만 아닙니까? 가식.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연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가식 떠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가면 쓰고 살게 되고
가명을 가지고 살게 되죠. 가짜 이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가명은 잘 모르시겠죠? 가명은 어떤 거냐면 우리 엄마가 저를 부를 때 야! 라고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름 없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저를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은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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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불러줘요. 왜? 내가 남편한테 부탁했거든요. 난 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한 번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으니 내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저 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름 부르는 것도 더 틀리지 않은 거니까 은미 은미 이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사연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야기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가면 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저희 집을 쇼윈도우 패밀리라고 했어요. 쇼윈도우. 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띵동 아니면 전화 소리가 삐링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전화를 탁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 여보세요. 언제 싸웠느냐요. 막 지금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도 사람들이 딱 와서 띵동 문 탁 열면서 아유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이거 너무 잘했어. 그렇게 가면 쓰고 산다는 거죠. 우리들이 자녀가 이제 4명이니까 4명이 얼마나 또 투닥거리면서 싸웠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앞에서는 투닥거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워낙 싸우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때문에 더 싸움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이야기였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우리 혹시라도 그 투닥거리는 걸 조금이라도 엄마가 보시는 경우 그럴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니네들은 형제가 몇이나 된다고 맨날 싸우노! 우린 4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잖아. 지들 둘밖에 없는데 맨날 싸우는데 자기네들이 싸우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고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럼 한번 물어봐 주시든지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고. 그럼 뭔가 좀 거들어 주시든지 싸울 수 있는 것을 풀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무조건 싸우지 말아가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자, 나 너무 힘들다. 엄마가 사는 게 너무 힘드니 너희들 좀 제발 좀 부탁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셨겠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네 애비하고 싸워가면서 니들 지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니들이 나한테 보상이 돼야 될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보내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저보다 조금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갔다 오면 우리 언니 하는 말. 엄마 나 떡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 떡 먹고 싶으면 그냥 참으면 되지 뭐 그런 걸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언니 얘기하는 언니예요. 엄마 나 떡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냥 떡 시장에 가서 쪼르륵 내려가면 시장이 있었으니까 시장에 가서 떡 사다가 요만한 거 한 판 사다가 애들 먹이면 되죠. 몇 쪽이나 먹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손이 굉장히 크신 분이라서 떡 먹고 싶어요 라는 우리 언니의 말에 시루로 2시루씩 이렇게 떡을 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떡 먹어라. 근데 여러분 떡 한 쪽 먹으면 배부른데 조그만 애들이 그걸 어떻게 시루로 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하는 말 이것들이 떡 먹겠다 해서 떡을 해줬는데 떡을 안 먹고 뭐하노 이 떡 해가지고 온 사방에다 날라야 되고 이거 시잖아요. 떡 날라야 되는 이게 무슨 꼴이고 떡 먹어라. 또 어느 날은요 그 일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만두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제발 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니한테 또 나는 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 엄마가 만두가요 손바닥만 해 이따만한 거 4명인데 100개를 만들었어. 한 사람 앞에 25개씩 먹어야 돼. 못 먹어요. 그렇게 큰 걸 어떻게 먹습니까? 과장 허세를 부리시죠. 값을 올리는 거야. 내가 니들한테 얼마나 잘했는 줄 아느냐. 근데 하는 것마다 과장된 것이어서 잘한 것이 없으신 것 같아. 적절한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뭔가가 나한테 딱 맞는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엄마도 가슴 아파서 가슴 치셔야 되고 우리들도 가슴 아파서 가슴 쳐야 되고. 자,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 자기 사연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연으로 사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이 내 이야기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내 이야기에 성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다시는 이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언어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연에 힘을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연이지만 나도 행복하게 못하는 그 사연을 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뒤집어 씌우고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럽니까? 우리 그거 안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건의 값이 제대로 매겨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금 사연을 좀 스톱 정지 한번 하시고 다른 언어를 끌어다가 한번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의 애쓴 모든 수고 보상되지 않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패밀리가 온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